자, 이제 극대, 극소와 미분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요.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어딘지 좀 봅시다. 자, 보자고. 늘 어느 새로운 챕터를 배울 때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배우게 된 건지를 쭉 소개를 해보려고요. 큰 틀을 아셔야 되니까. 자, 우리는 미적분을 지금 배우고 있고요. 미적분에서 지금 미분을, 적분은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미분이란 걸 배웠다라는 거야. 근데 미분이라고 했을 때 너 미분 배웠니? 라고 한다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어떤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 그 함수를 미분하여라. 그러면 도함수가 생긴다. 그게 뭐다? f 프라임 x라는 기울기를 알려주는 함수가 나온다고 했죠. 그쵸? 그 미분을 통해서 나온다. 근데 미분은 어떻게 정의되냐? 그러면 f 프라임 x. 자, 이게 도함수인데 얘들아 도함수의 정의를 한번 말해볼래? 라고 했을 때 배웠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불러보시죠. 이게 뭐죠? 리미트. 오케이. 리미트 f 프라임 a라는 미분계수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f 프라임 x 하나밖에 없어요. h 버전. h가 0으로 갈 때 풀으세요.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됐나요? 괜찮아? 이건 근해 공식 같은 거라고 했어요. 미분에 있어서는 꼭 아셔야 돼요. 외우고 계셔야 되고 의미도 아셔야 된다 했어. 이게 무슨 얘기였냐? 자, 이거는요. 얘가 지금 h라는 게 분모 이렇게 쪼개서 보시면 되죠. x 플러스 h 빼기 x 이건 거 이해 가세요? 괄호 똑같은 게 아래에 있는데 그냥 쓴 거예요. 그러면 얘 콤마 얘 이렇게 잡는다고 했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x 플러스 h 콤마 f x 플러스 h 이런 점과 x 콤마 fx 뭐라고? x 콤마 fx 이 두 점 사이에 뭘 뜻한다? 기울기. 저 파란색이. 근데 그걸 뭐라고 한다? 평균, 변화율, 평변이라고 한다. 이해 갔어? 두 점 사이 기울기. 근데 이 x 플러스 h에서 h라는 값을 0에 가까이 보내면 이 두 포인트가 어떻게 보이고 거의 겹쳐 보이고 마치 두 점 사이 기울기인데 한 점 사이에 한 점에서의 기울기처럼 보인다. 이해가죠? 그게 x라는 포인트에서의 기울기로 보인다. 그게 f 프라임 x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h를 0으로 보내면 바로 순간 변화율이 나오는데 x라는 포인트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f 프라임 x가 나오더라. 물론 우리가 f 프라임 a라고 한다면 x가 a라는 f 프라임 3, f 프라임 5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라고 알고 있어요. 물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순간 변화율 혹은 다른 말로는 미분 계수 이렇게 부른다. 근데 이거는 버전이 두 개 있다. 물론 이렇게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면 도함수에다가 그냥 a라는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실제로 정의하기는 어떻게 정의한다? 극한으로 정의한다.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h 말고 x부터 할까요?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또 하나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 할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이해한 상태에서 외우셔야죠. 이거다. 그렇구나. 미분하는 건 도함수를 구하는 건데 도함수 자체가 정의되는 걸 봤더니 다 뭐다?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더라. 그쵸? 그럼 극한을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배웠던 게 뭐였어요? 함수의 극한이었어요. 함수 그래프를 놓고 극한값 구하는 연습을 했다고. 자, 어디로 가까이 가니? 막 이러면서 막 극한, 가까이 가는 값 구하는 거 열심히 연습했다. 그치? 그게 함수의 극한이었다고. 물론 단순 계산 문제들도 있었다고. 극한 연습하기 위해,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뭐 0분의 0꼴일 때는 어떻게 풉니다? 뭐 어떻게 풀었죠? 약분 뭐 이런 거. 무한분의 무한꼴 나오면 어떻게 푼다? 같은 크기 무한이 아닐 수도 있다. 차수 가지고 본다. 최고차항의 개수비. 뭐 무한 빼기 무한꼴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유리화 이런 거. 무한 곱하기 0꼴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종합적으로 그냥 알아서 변형하세요. 약분, 통분, 유리화 뭐 이런 거 다 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부정형들 계산하는 것도 배웠고, 아 어디로 가까이 간다라는 걸 배우고 나서는 야 그러면 그래프의 특징 중에서 연속이라는 게 있어. 함수의 연속을 배웠습니다. 연속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었다는 거야. 어떤 포인트에서 연결이 된다, 끊어진다. 끊어지면 불연속, 연결되면 연속. 근데 우리가 연속 파트에서 알아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었죠. 얘들아, 어떤 그래프가 어떤 A라는 한 포인트에서 봤더니 연속이 되는 거야. 그래, 아 A에서 연결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더니 여기가 A라면 여기가 A에서 연결되네. 이 fx라는 그래프는 이 포인트에서 연속이네. 근데 그걸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해봐. 그러면 식으로 표현하셔야지. 그게 뭐였어? 그치, 뭐와 같다. 이렇게 A 좌우에서 오는 극한값, 가까이 가는 값하고 함수값하고 어떻다? 같다. 아우 연속입니다. 그러면 아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 자, 그걸 식으로 표현하시면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가까이 가는 y값. 아, 이게 극한값. 아, 함수값. 같아요. 이런 등식만 딱 쓰시면 아, a에서 연속이구나. 이야기. 아, 이런 얘기 했었죠. 그쵸?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도함수라고 했을 때 미분 가능하다, 연속이다 이러고 했을 때 미분 가능이라는 건 뭐였어요?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이었어요. 즉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이었다고요. 그쵸?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해 라는 거는 이렇게 뾰족한 함수들은 이 포인트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오른쪽 접선 기울기, 왼쪽 접선 기울기, 우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 우미, 좌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함수들, 이렇게 부드러운 함수들은 어떻게 된다? 우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가 어떻다? 같아.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미분 가능합니다 라는 거는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부드럽게 연결, 이게 다다.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러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함수예요. 뭐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x는 a라는 포인트에서 미분 가능한데 라고 주어지면 a에서 이렇게 부드러운데 라는 이야기고, 그걸 수학식으로 좀 써봐 라고 한다면 어떻게 쓴다? 우선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속은 연속이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a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떻다? 같다. 이거는 실제로 A에서 연결돼요 이런 뜻이고, 자 우리는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같아요, 부드러워요 이런 얘기도 해야 되니까 우미분계수 F'A 뿔는 거나 F'A 마는 거나 어떻다? 같아요. 여기까지 미분 가능 이야기였어요. 뭐 이런 걸 배웠다는 거죠.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야. 매번 할 때마다 복습하려고요. 이런 걸 배웠구나. 그래,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미분이라는 걸 배워서 어떤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게 되었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 알아서 뭐 할 건데? 라는 거야. 그래, 네가 열심히 그래 미분을 알게 됐어.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배웠어. 접선의 기울기 네가 이제 구할 수 있어.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해 먹을 건데? 라는 이야기, 활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챕터를 배우고 있는 거는 도함수의 활용.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뭐 속도, 가속도 뭐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활용 파트에서 오늘 하는 극대, 극소 뭐 다양한 얘기를 한다. 증가, 감소 뭐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 보자. 야, 그럼 도함수를 배워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면 한마디로는 그래프 때문에 배우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뭐 하려고? 내가 모르는 함수식인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난 그리고 싶은데? 이런 거. 그린 다음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야, 그래서 내가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와, 이거.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래 라고 성질, 그 녀석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요? 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특징은 이거고, 이건 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저렇고, 이렇게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 수학 용어를 들어서. 이해갔나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함수를 배웠다. 왜? 도함수, 미분을 하고 나면 어떤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수 있고 그 성질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어떤 그래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y fx가 있을 때 우리가 도함수 미분을 통해서 어떤 특정 포인트, 내가 여기가 x좌표가 a인 포인트,
즉, 요 점은 A, FA라고 했을 때 이 노란색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그럼 구할 수 있더라. 이해했나요? 아, 근데 보통은 T로 많이 잡습니다. T로 잡죠, 뭐. 접점의 좌표, 여기가 T, FT라고 한다면, 야, 접선 설정해봐. 그러면 거의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돼. Y는 접선의 기울기 얼마게? 접선의 기울기, 이거 미분해서 뭐? T 넣으면 된다. F 프라임 T가 접선의 기울기. 이 좌표 지나니까 T 빼고 FT 더하고, 접선의 방정식 설정해봐.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툭툭 나오셔야 되는 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였어요. 괜찮나? 셋이 또 뭘 배웠지? 이게 뭐라고 한다? 이 빨간색 선은? 그렇지, 법선이라는데. 노란색이 접선이면 얘는 법선. 접선과 수직인 직선. 이게 뭐야? Y는 불러보세요. 마이너스 F 프라임 T분의 1에 X 마이너스 T 더하기 FT다. 뭐 등등. 그래서 이 접선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들은 어떤 유형들이 있다. 그런 유형 정리까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됐어요. 자, 그래 이제 접선, 법선 이런 걸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그래프 이야기를 해보려고. 진짜 그래프 이야기. 제대로 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시작합니다. 좋아요. 이제 스타트를 걸어 볼게요. 극대, 극소 이런 처음 듣는 용어가 나왔는데 우선 극대, 극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거기에 함수의 증가, 감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함수의 증가와 감소. 이렇게요.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배운 거 중에 함수 증가 감소 우리가 이게 고1 때도 고1 과정에서 다루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떤 함수가 그냥 직접 식을 쓰진 않고요.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x축, y축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y는 fx. 이게 계속 증가하죠. 그렇죠? 오른쪽 위로 계속 향하잖아요. 항상 오른쪽 갈 때 기준이거든.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이걸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전체 구간에서 계속 증가하는 애를 증가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그럼 증가함수다?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돼. 증가함수야 이거 라는 거 그래프를 보면 알겠는데 이걸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쓰냐라고 했을 때 수학적으로 쓰는 방법 랜덤으로 두 개를 잡는 거야. 임의의 x1과 x2를 잡습니다. 이렇게. 그럼 x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있겠죠? 이게 fx1이에요. 자, x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있을 거야. 이게 fx2라고. 그럼 증가함수입니다. 라는 걸 수학식으로 써보자고. 자, x1보다도 x2가 어떠면? 크면 fx1과 fx2를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그 fx2가 크잖아. 아, 그래서 x좌표가 대소관계가 나왔을 때 그 각각 x좌표를 대입했을 때 y값,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부동항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부동항이 그대로인 게 증가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학 1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도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쵸? 증가함수에서. 아, 그래서 증가함수입니다. 라는 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문장이 딱 나오면 무슨 이야기? 이제 해석이 되셔야 돼. 이게 수학 단어처럼 영어 단어처럼 수학 단어예요. 수학 단어. 이게 나오면 무슨 함수다? 아, f가 증가함수인데요. 라는 표현. 됐나요? 증가합니다. 이런 얘기인데. 자, 한 가지 용어를 더 배우려고요. 이건 당연히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왜 배운 거니까. 이제 새로운 거 하나를 더 배우겠다는 거야. 그럼 뭐냐면 x1, x2는요. 임의의 x1, x2예요. 임의라는 건 랜덤으로 아무데나 잡아도 된다는 거야. 다만 얘가 말하는 거는 x1보다 x2가 오른쪽에 있다는 거지 그냥. 그런데 내가 아무데나 그냥 임의의 x를 잡겠습니다. 한 포인트. 잡아봐요. 아무데나 잡았어요. 증가함수의 특징이 무엇일까? 쫙 그어버리면 이게 내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 얘기한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지. 오른쪽 위로 향하잖아.
증가함수에서는 어느 포인트를 잡든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양수야. 이해가? 그래서 자, 랜덤으로 어떤 구간에 있는 x를 잡았을 때 f'x. 그러니까 얘 말은 이런 거네. 어떤 x 좌표를 잡아도 좋아. 구간 내에 뭘 잡든 f'x 어떤 점에서든 어차피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가 나올 거야. 이 얘기. 어떤 함수일 때 그렇다? 증가함수일 때 그렇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임의의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해석하셔야지. 이렇게 나오면 fx가 무슨 함수라고? 증가함수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자, fx는 말로 쓰면 증가 이겁니다. 말이 되나요?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하는데요.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요? 자, 거의 이제는 이해하셨으면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돼. 앞으로 계속 물어볼 거거든. 얘들아 f'x가 뭐야? 내가 계속 리미트 h가 나올 때 그거 계속 근해공식처럼 외우라고 하잖아. 그럼 똑같아 이것도. 앞으로 얘들아 f'x가 양수네. f'이 양수야. 양수야 무슨 뜻이야? f'이 양수라니까 계속 물어볼 거야. 그럼 그냥 번역이 바로 이렇게 돼야 돼. f'이 양수 그럼 뭐? fx는 증가요. 기계적으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f' 양수다? f 증가네요. 이렇게. f는 증가하네요. 이렇게. fx는 증가하네요. 이렇게. 되셨어요? 오케이. 자, 두 번. 자, 이거 말고 감소하는 것도 볼까요? 뭐 우리 지수함수 생긴 거 볼까? 뭐 이거는 그냥 아무 함수도 아닌데. 지수함수 왜 이렇게 생겼죠? 우리가 이렇게. 지수함수 중에서 밑이 1보다 작은 거. 그쵸? 뭐 이렇게 생겼는데. 어쨌거나 이건 감소함수예요. 오른쪽 가면서 계속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감소함수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y는 fx였을 때. 그러면 수학 2를 배우기 전에 내용은 이거예요, 이거. 물론 둘 다 아셔야 돼요. x1하고 x2를 임의로 그냥 아무 데나 잡아보세요. 그랬을 때, 자, 요 점하고 요 점 나오겠죠? 여기가 fx1이라는 함수값이 나올 거고요. 여기가 fx2가 나올 텐데, 자, 대소를 비교해보자고. 자, 감소함수의 특징이 뭐냐? x1하고 x2, 랜덤을 잡았는데 x2가 더 크다면, 가까이 함수값을 비교하면 대소가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요. 부동산이 뒤집어지는 게 감소함수의 특징이구나. 그쵸? x값은 더 크더라도 y값은 더 작아요. 그래서 요 문장이 딱 나왔는데, 우와! 뒤집어졌네? 이거면 뭐다? 감소함수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되겠다는 거야. 되셨나요? 오케이. 하나 더 배우자는 거야. 용어가. 자, 어느 점이든 랜덤으로 x를 잡았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얼마일까요? 음수예요, 음수. 접선의 기울기. 어딜 잡아도 그렇다는 거야. 이게 감소함수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임의의 x, 랜덤으로 아무데나 x를 잡았습니다. 근데 f'x가요. 그러니까 그 x라는 포인트의 접선의 기울기가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자, 그 x를 잡을 수 있는 그 구간, 여긴 전 구간이겠죠. 그 전 구간에서 fx는 감소하고 있구나.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머릿속에 탕 이 빨간색을 박아 넣어라. 노란색은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f'이 양수, 그럼 자연스럽게 fx는 증가요. 이렇게. f'x가 음수, 그럼 fx는 감소예요.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구구단처럼 2, 3은 6,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수 있게. 툭 줄면 툭 나올 수 있게. 이해하셨으면 머릿속에 그냥 넣어 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렇구나. 근데 조금만 더 깊게 한번 해볼게요. 잠깐 문제 풀만한 게 있는지만 잠깐만 좀 보고 갈게요. 해볼까요? 그냥 개념을 바로 그냥 설명할게요. 보세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함수도 있어요. 자 봐봐요. 아까와 좀 다르게 이렇게 증가하다가요 순간 잠깐 머물렀다가 올라가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가 나요? 이런 꼴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y는 fx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잠깐 머물렀다가 좀 극단적으로 좀 표현했어요. 아주 길게 머무는 건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잠깐 머물렀다 올라가는 함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잠깐 머무르는 점 포인트를 보시죠. 여기가 x는 a라면요. 잠깐 머물렀다 올라가는 데는 접선을 구해보시면 접선이 이렇게 나와요. 잠깐 머물러 가는 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접선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가로선인데 0이겠죠. 그래서 F'A, 저 A라는 포인트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0이에요. 근데 그 외에 다른 포인트를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다 뭐예요? 양수예요. 이렇게. 이해가니? 그래서 좀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냥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건 아니고요. 이해를 하려고 해보세요. fx가 증가함수다 이렇게 있을 때는 이 멘트만 보죠. fx가 증가함수야 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올릴 거 아니야. 증가함수는. 증가함수의 모습은 아까처럼 잠깐 머무르는 것 없이 계속 그냥 증가하는 이런 모습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증가하는 와중에 잠깐 순간적으로 머물렀다 올라가는 이런 녀석도 있다. 그럼 얘 잠깐 머무는 것도 뭐라고 한다?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주 오랜 시간 이렇게 상수함수처럼 머물렀다 올라가는 건 증가함수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 증가하는 구간이 아니니까. 근데 잠깐 찰나 한 포인트에서만 잠깐 머물렀다 올라가는 거는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 어떤 fx가 증가함수야 라고 하면 이렇게 대놓고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면 잠깐 머물렀다 올라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얘가? 얘들아 fx가 증가함수야 이걸 수학식으로 써봐 라고 한다면 어떻게 쓸 거냐? fx가 증가함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 자 f'x가 0보다 큽니다. 어떤 x포인트. 근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어떤 증가함수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뭐가 될 수는 있다? 0이 될 수는 있다. 그래서 잠깐 등호를 붙일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가요? 그런데 이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구별을 잘 못하던데. 자, 얘예요 라고 했을 때 이거구나. 그래서 fx가 증가함수예요. 이건 안 돼요. 아래 거는. 헷갈리죠? 이거 뭐냐 봐봐. f'x가 0 이상이야. 이런 멘트가 딱 줬어. 그럼 이걸 니네 해석할 때 이거이면 그러니까 명제 같은 거야. 이거이면 이거이다 했을 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 f'x가 0 이상이라는 건 뭐야? 어떤 x라는 포인트에서 접선의 기울기 봤더니 양수인데도 있는데 뭐인데도 있다. 0인데도 있다는 거야. 그럼 얘 말로만 따지면 그 양수가 계속 증가하는데 얘는 이런 거 중에는 이런 것도 계속 하다가 잠깐 오랫동안 이렇게 머무는 상수함처럼 이것도 이거 돼야 안 돼? 돼. 이런 데서는 양수 뭐 이런 데 잡으면 0이잖아. 0인데가 f'x가 0인데가 너무 많지. 잠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 증가함수라고 해야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얘를 만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fx 증가함수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그럴 수는 없다고. 근데 생각해봐. 이거 외우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해해보라고. 매번 질문 나오는 거여서 그래 이게. fx가 증가함수야 그러면 증가함수는 어차피 얘 아니면 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잠깐 머무르는 것까지는 인정해 주잖아. 증가함수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0이 될 수는 있어서 0 등호를 써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을 보셔야 돼. 무조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냐? 그렇지 않아요. 이 형태면 등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이 형태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태가 될 수 있는 그래프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형태도 가능한데? 라고 하면 등호를 넣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이거 거꾸로 갈 때는 여러분들이 등호 있는 상태에서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봐봐요. f'x가 여기선 등호 없이 그냥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포인트를 잡아도 양수라는 거 아니야. 접선의 길이가. 그러면 fx는 계속 증가하는 게 맞아요. 아까 우리가 외운 멘트가 이거예요. fx는 증가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물어봐. 여기는 왜 등호가 안 들어가요?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지금 내가 그 설명을 한 건데.
이해가 갔을지 모르겠다. 매번 질문 나와요. 아니, 지금, 아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따 풀어보겠지만 fx가 증가함수입니다. 이걸 풀 때 니네가 이렇게 식을 놓고 풀거든. 근데 매번 내가 f'x가 양수면 무슨 뜻이야? 그러면 니네가 fx는 증가인데요. 근데 여기는 왜 등호 안 쓰세요? 뭐 이런단 말이야. 아, 이게 다르다고. 이 앞에 게 전제고 이게 결론이잖아. 이게 전제고 이게 결론이라고. 이게 전제라는 건 증가함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등호가 붙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근데 얘가 전제야. f'x가 양수다. 그러면 fx 증가함수 맞는데 여기 등호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되지. 잠깐 오래 머무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증가함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해 갔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요거 좀 구별하는 것들. 이게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문제가 없어가지고요. 개념만 잠깐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봐봐요.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함수도 있고 계속 감소하는 함수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건 이런 함수들이에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거는. 자, 봐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어. 3차 함수인데 이 3차 함수 이따 이렇게 나오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미리 알아두시고 3차 함수예요 이게.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그냥 숫자로 쓸게. x가 여기가 2라고 해. 그럼 여기가 x가 5라고 해. 그냥 내가 예를 든 거야. 그럼 얘는 뭐야? 구간을 내가 세 구간으로 나누려고. 여기다 봐봐. 2 왼쪽 2에서 5 사이 5 오른쪽 이렇게 몇 구간이야? 세 구간이야. 이해갔어요? 그러면 x가 여기 첫 번째 구간 여기 1번이라고 할게. 여기 2번 구간 여기가 3번 구간이야. 그럼 보세요. 1번 구간의 그래프를 보세요. 1번 구간 x가 2보다 어떤 때? 작을 때입니다. 그쵸? 이 왼쪽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긴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라고요. 이렇게 증가. 자 2번 그래프 봐주시죠. 쭉 내려와요. 어떻게 돼요? 감소죠? 그래서 2에서부터 어디까지는요? 5까지는 감소라고. 이거에서라고 할까요? 이때보다는 에서가 좀 더 어울리네. 자, 그다음 세 번째 구간 여기 보시면 5보다 오른쪽 x가 5보다 어떨 때? 클 때. 여기에서 뭐다? 증가다. 이렇게 된다고. 괜찮아?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실제로 x는 2에서 증가입니다. 이거를 식으로 쓰자면 이 구간에서는 증가예요. 그러면 f'x는 뭐다? 양수가 될 거야. 저 구간에서는. 이해 갔어요?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 잡아보면 양수잖아요. 그쵸? 그쵸? 감소하는 구간에서 접선의 기울기 잡으면 어떻게 됐어요? 음수겠죠.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는 f'x가 음수일 거라고. 괜찮죠? 5보다 큰데 여기서는 양수인 거 이해 가세요? 그래서 f'x가 뭐다? 양수입니다. 뭐 이렇게 훈련할 수도 아까 본 거야. 그래서 어떤 특정 구간에서 증가한다는 거는 그 구간의 f'이 뭐면? 양수면 증가한다는 이야기. f'이 이 구간 내에서 음수면 감소한다는 이야기. f'이 양수면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는 이야기.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번역이 되시면 좋겠다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럼 용어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용어가 뭐냐면 난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하는 점에 집중하고 싶어. 이렇게. 여기 2,2,F2인가요? 여기가 5,F5인가요? 이 점 보세요. 이 점 뭐냐면 지금 구간을 경계를 나누는 점이기도 하지만 이 점을 기준으로 좌우를 보시면 즉 x는 2를 기준으로 좌우를 보세요. 왼쪽에서는 증가였어요. 그쵸? 아까 이거 노란색. 자 여기서는 증가였어요. 근데 여기 2보다 오른쪽에서 뭐로 바뀌어요? 감소로 바뀌어요. 그래서 x는 2라는 점이 어떤 점이야? 그러면 야 갑자기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는 점이야 라고 얘기하겠지. 이해가?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는 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이거를 요 포인트를 뭐라고 하냐면 x는 2에서 극대라고 합니다. 자, 새로운 용어네. 수학적으로 극대라는 표현이 무슨 얘기냐? 라고 한다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데가 극대입니다. 이게 수학 정의인데 그럼 왜 극대라는 말이 붙었을까? 그냥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뭐 이런 거야. 극이란 말은 끝이 어디로 보내봐라 이런 거잖아. 그러면 여기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게 산이라고 생각해요. 산. 산을 막 등산하고 있어. 그럼 여기 등산하고 있는 애한테
얘한테 정상은 어디야? 여기야, 여기. 이해가? 그러면 정상, 이 산을 하나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 다음 산을 보면서 저기가 정상이야. 그런 애는 없거든. 이 산을 타고 있으니까 여기 봉우리 보이시나요? 이 봉우리에서는 여기가 최대값이죠. 그쵸? 이 언저리에서는. 이 근처에서는 얘가 제일 커요. 그래서 크다라는 거. 근처에서 어디에 가까이 가는데 큰 데로 가까이 가는 거 여기죠. 여기. 제일 큰데. 그래서 여기가 극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냥 이해하셔도 되는데 정확한 건 뭐라고?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는 포인트. 증가해서 그러니까 이 모습을 기억해봐. 이렇게 산 정상처럼 생긴 데가 나오면 항상 극대인 거야. 이해 갔어? 이 산 정상같이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극대인 거야. 이미지로. 근데 정확한 수학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봉우리처럼 나와버리면 이 산 정상 같은 데가 뭐라고? 그래프를 보자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데요. 이 정확한 표현도 기억하시라고. 그럼 자, 여기 봐봐. O 왼쪽에서는 지금 감소하다가 O 오른쪽에서는 뭐해? 그러다 보니까 웅덩이처럼 파여있죠. 앞으로 이렇게 웅덩이처럼 이렇게요? 움푹 파여있는데 보면 그냥 뭐야? 극소야. X는 5에서 뭐다? 극소. 근데 극소가 정확하게 뭔데요? 그럼 수학적으로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갔죠? 여기 극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됐죠? 그럼 자, 요 함수값 있죠? F2 특별히 요거의 Y값 이 점. 이걸 뭐라 부르냐? 그러면 극대에서의 함수값 줄여보면 극대에서의 함수값 이걸 줄일게. 극대값. 이해갔어? 극대값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다 Y값이야. 극대에서의 Y값 이런 뜻이라고. 함수값. 이해갔죠? 그럼 요 F5 이건 뭐야? 말 붙여봐. 극소에서의 함수값. 극소값. 되셨네? 그러니까 대놓고 극대값을 구하세요. 극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함수값 구하시면 된다고. 저 포인트에서. 용어들이야. 새롭게 배우면.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 두 개를 합쳐서 뭐라 하냐? 극값이라고 얘기해. 자, 다음 그래프에서의 극값을 구하시오. 그럼 몇 개 구하면 돼? 두 개 구하면 돼. 극대값, 극소값 둘 다 구하면 돼. 이해 가셨나요? 이거야. 이거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까 있는 함수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랑. 그치? 근데 얘의 차이점이 뭐냐? 라고 한다면 y는 fx. 자, 얘들 똑같은 그래프인데 좀 모습이 좀 다르죠? x는 2고 얘가 x는 5라고 해볼까요? 역시나 지금 형태를 보시면 구간이 세 구간이에요. 이 왼쪽, 이 어부 사이 이해가셨죠? 구간이 세 구간입니다. 이런 함수가 나왔다고 쳐. 여기서는 증가 맞니?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다가 다시 뭐로 바뀌니? 증가로 바뀌는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있네? 그럼 자, 내가 뭐라고 쓴다고? x는 2에서 일단 이 점 봐봐. 2,f2라는 점이 요거 뾰족한 점이 있지? 그치?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지? 애들이 이렇게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미분 가능. 얘 봐봐라. 요 두 포인트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미분 가능한 거 이해가니?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점이지. 미분 가능해. 저기서는. 근데 이건 미분 가능하지? 않아. 뾰족하니까. 첨점이니까. 그럼 미분 가능하지 않은 뾰족점은 애들이 극값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극값이야. 뾰족하냐 뾰족하지 않냐 부드럽냐 부드럽지 않냐고 전혀 관련 없는 개념이에요. 그냥 증가해서 감소로 가죠. 이것도 산 정상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x는 2에서 극대라고. 뾰족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구나. x는 5에서 뭐야? 이 점 극소라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 여기 5,f5라고 했을 때 자, 요 값을 뭐라 한다?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고 둘 합쳐서 극값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야. 이해했죠? 새로운 용어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증가 감소 이야기도 했고요. 여기다가 우리 두 번째 개념 극대 극소 개념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극대 극소 개념은 이야기했고 아직 미분 얘기는 안 했습니다. 미분 얘기 좀 이따 할게요. 자, 이거 문제 좀 풀어보시죠.
넘어가 봅니다. 자, 기본 7-1. 자, 7-1 보도록 할게요. 또 그래 귀찮으니까 하나만 얘기해보죠. 자, 봐봐요. 극대극소식 얘기를 했는데 여기 봐봐. 너네한테 극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나와. 극값을 구하기.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보시게 될 그래프는 이런 뾰족한 그래프는 아니에요. 주로 뭘 봐? 이 부드러운 그래프를 볼 거야. 괜찮아?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 2나 5라는 포인트를 찾는 방법인데 2나 5의 포인트 이거 생각해 보세요. 봐봐. 이 극대나 극소인대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봐봐. 극대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어보면 어떻게 되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 극소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으면 뭐야? 0대. 물론 뾰족한 함수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있어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는 해당이 없는 거야. 이 뾰족한 함수에서 구하는데 해당이 있는 건 아니고 극값을 구할 때 자, 전제. 어떤 함수에서만 되는 거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부드러운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그냥 부드러운 거 뾰족한 애들 말고 부드러운 함수에서는 뭘 하냐? 미분에서 0이 되는 데를 찾는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데가 극대하고 어디야? 극소인데라고. 이해가? 그런 다음에 우선 찾은 다음에 좌우에서의 부호 변화를 보시면 되는 건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죠. 우선은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보자. 그걸 연습하면서 개념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네. 먹고 와. 기본. 자, 1번 이걸 풀어볼 거고요. 그럼 또 2번.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도 여러분한테 좀 어렵게 느껴질 텐데 문제 설명을 해드릴게. 봐봐. 어떤 3차 함수가 있어. 근데 이걸 다 배우고 나면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다 배울 텐데 모른다고 쳐.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야.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얘 말은 뭐냐면 3차 함수가 이따 모양이 좀 여러 개 나오거든요. 하나 모양이 아니라 2차 함수 같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3차 함수는 3개 있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4차 함수는 찍어봐. 3차가 3개면 4차가 4개. 4개 그렇게 있다는 거야. 근데 3개 그래프가 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까지면 어떤 범위예요? 마이너스 무한. 전범위야. 그냥 전범위. 말하면 모든 실수에서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치? 전 구간을 얘기하는 거야. 전 구간에서 증가함수래. 그러니까 요 A라는 상수 있지. A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A 값에 뭐 1일 때, 2일 때, 그럴 때 함수식이 계속 바뀌잖아. 그럼 그래프도 계속 바뀐다는 거야. 그런데 A에 어떤 값을 넣으면 전 구간에서 계속 증가만 하는 애가 나오게 이거야. 이해가? 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미분을 이용하면 이걸 풀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나? 그래서 미분 지금 활용 파트인 거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지? 미분 안 배운 애들은 절대 해결을 못해요, 이게. 근데 우린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얘
자, 그래프 문제인 거야, 다 미분은. 그래프 때문에 배우고 있는 겁니다. 상상해보자는 거야, 이걸. 상상할 수 있거든. 계속 증가하는 증가함수면 난 두 가지 모습 정도인 것 같아. 그냥 미친듯이 이렇게 그냥 3차함수 개형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할게요. 이런 3차함수 개형은 없는데 그냥 모르는 애가 보기에는 그냥 계속 증가하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아까도 했지만 잠깐 순간 가운데 머무르는 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가나? 잠깐. 그러면 이런 개형이든 이런 개형이든 특징이 뭐냐, 이걸 fx로 놓는다면, 자, 계속 증가하는 애들은 어떤 구간, 전체 구간이니까 어떤 x값을 넣든 f'x가 0보다 어떻게 했어요? 클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0이 되는 포인트가 순간적으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이 접선이가 0이 되는 순간적으로 머무는 데는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거야. 그 순간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다항함수 있지. 지금 3차함수, 4차함수 그런 건 전부 다 순간적으로 머무는 구간들이 다 있어. 이해했어요? 이렇게 있다는 거야. 심지어 뭐 2차함수도 있는데 뭐 2차함수 감소하다 증가하지. 그럼 순간적으로 이렇게 여기 보여? 꼭지점? 꼭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야? 0이 된다고. 순간 머물렀다 다시 올라가잖아. 다항함수도 이런 웅덩이 같은 포인트가 다 있어서요. 이해가나? 그래서 이렇게 봐봐. 이 문장을 보고 나는 수학적으로 그러면 이걸 만족하겠네. 이렇게 쓰는 게 개념인 거야. 괜찮나? 어떤 설명을 듣고 그걸 내가 수학식으로 쓴 다음에 풀면 돼. 그냥 이 부등식 만족하면 되네. 맞아요? 이제 풀면 돼 이제. 자, f'x를 구해보자고. 그러면 자, 이제 개념을 정리했으니까 미분하면 몇 차 함수니? 2차야. 미분해 3x 제곱, 그 다음에 2ax, 그 다음에 플러스 a야. 그치? 근데 이게 어때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어떤 구간에서? 모든 실수 x에서. 그럼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이제 이거 배웠거든. 고등수학 어디서? 상에서. 그럼 최근에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얼마 전에 됐네요. 절대부등식 뭐 이거에서. 그쵸? 그래서 얘들아, 봐봐.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면 요 좌변에 있는 내가 이거 f'x 이제 보지 마시고 요 부등식만 보시면 요 좌변이 몇 차 함수? 2차 함수. 맞아? 요 파란색 2차 함수 그렸을 때, 자, 우변에 있는 0이라는 건 x축이죠?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지. 이렇게 떠 있어야지. 근데 등호가 있으니까 살짝 뭐 해야 돼? 접해서 닿아도 되는 거죠. 얘도 되고 얘도 돼요. 그러면 얘 봐봐. 얘는 교점이 하나고 얘는 교점이 없다지. 교점이란 걸 이걸 등호로 본 방정식의 근이죠. 근이 어떻게 된다? 위에 떠 있으면 근이 없거나 근이 하나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판별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치? 이걸 써봤더니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래서 판별식 때는 짝수 판별식 써보죠. 불러보세요. b' 마이너스 3a인가? b' 3a. 여기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a하고 a-3하고 묶으시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0하고 3 사이 범위. a가 0하고 3 사이 범위구나. 이해했어? 3차함수가 a 값에 따라서 엄청 다양하게 나올 텐데 이 a 자리에 뭐?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에 있는 값을 넣으면 이거 아니면 이런 개형으로 나온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걸 개형을 몰라도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도 이제 알게 된 거지. 미분을 이용해서.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시험에 잘 나와요. 거의 이 파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오늘 공부하는 게 거의 무더기로 나오는, 미분에서는 거의 활용밖에 안 나와요. 수능에서도. 거의 그냥 이쪽에서 다 나오는 거야. 거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그럼 자, 얘하고 이 문제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구간이 전체 구간이었는데 얘는 뭐야? 3차함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긴지 몰라. A 값에 따라서 계속 다른 함수가 나오겠지. 그런데 1과 4 사이의 구간에서는 감소하는 애였으면 좋겠대. 얘가 3차 함수가 실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나중에 이제 이따 배우겠지만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어디? 여기까지가 감소하는 데지. 근데 1과 4 사이를 잡아보면 그게 감소다?
이렇게 했으니까 꼭 1과 4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1이 여기 있어도 돼요. 4가 어디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돼. 야, 1과 4 사이에서 감소한다? 이 얘기야. 이해가? 이런 그림이라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 그러면 1하고 4 사이에 있는 이 구간에서만 보면 그 구간에 있는 어떤 x값이든 이 사이에 있는 x값을 넣으면 f'x가 보가 뭐가 되겠다? 음수가 되겠는데? 이런 거죠.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걸 풀겠다라는 거죠. 근데 3차함수의 특징인데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잠깐 머무르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알아야 또 여기다 등호를 안 넣긴 하겠죠. 그 애들이 물어본다고. 여긴 또 왜 등호가 안 들어가요? 뭐 이러는데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 들어가야 되겠다. 진짜 왜 그러냐면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그래프가 돼 있다는 걸 좀 안다면 봐봐요. 옆에 거 줄게. 근데 여기가 1이어도 돼요. 여기가 뭐여도 극단적으로 해서 얘들 여기가 1, 4여도 되지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여도 돼. 왜냐면 얘가 등호가 들어가 안 들어가? 1과 4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제외하고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서 감소야. 그러면 1과 4가 1일 때 극대, 4가 극소일 때 양 끝이어도 되죠. 그럼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지금? 0이 될 수 있네요. 그래서 등호가 들어갈 수 있겠는데 요 포인트에서 1과 4 사이에서. 근데 무슨 얘기인지 봐봐. 어쨌거나 봐. 그러니까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 구간을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다. 우선 등호 여부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F'이 음수구나. 여기는 등호가 없겠어. 근데 잘 봐봐. 한번 해볼게. 미분해보자고. 미분해보면 몇 참수니? 이참수죠. 불러보세요.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a 이런 이참수. 근데 이게 이 1서부터 4까지 중에서 뭐였으면 좋겠어요?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나요? 오케이. 미리 그래프 개형하고 그냥 같이 알아두시죠. 이렇게 생긴 게 y는 fx 그래프인데요. 그럼 자, 여기 극대, 여기 극소, 극대와 극소 사이 이 점과 이 점 사이에서 감소합니다. 근데 여기 1과 4일 수도 있고요. 이 사이에 1과 4를 잡으시면 돼요. 그럼 1과 4 사이 구간에서 감소하는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럼 얘를 봐보세요. 나는 이 이참수를 볼 거야. 근데 1과 4 사이만 그려볼 거야 여기서. 1과 4 사이만 그렸을 때 얘가 음수가 나와야 돼. 이해하시죠? 나는 이 함수를 그릴 생각이 함수로 봐야 돼 항상 부등식은. 이 좌변 좀 함수를 그려볼게. 자 그러면 3으로 묶어보면 x 여기 뭐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플러스 a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 파란색 함수를 그려보려고. 그치? 그러면 2, 자 이렇게 아래로 보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가 x가 뭐일 때? 2일 때 여기가 y값 a 마이너스 12 이렇게 갖는 건데 이걸 다 그리진 않을 거고요. 어디서부터? 1서부터 4까지만 그릴 거야. 1이면 여기 어디 있니? 이렇게 한 칸 왼쪽 있지? x는 1. 그쵸? 그래서 여기 지울게요. 1서부터 4. 4니까 여기 두 칸 오른쪽에 있겠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있겠네요. 그래서 양 끝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왜? 1서부터 4까지의 구간. 괜찮아? 이게 좌변 그래프인데. 됐습니까? 근데 이 좌변 그래프가 누구보다? y는 0,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y는 x, 이렇게, 봐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y는 0. 이게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이렇게. 그럼 야, 이 그래프야.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굳이 다른 값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이 4를 넣었을 때 값이 제일 위에 있다는 걸 알잖아. 그럼 4 넣은 값이 요, x축보다 어디 있다? 아래 있잖아.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 4를 넣어봐. 4 넣게. 여기다 4 넣어야 되니까 결국 이 함수값이라는 거는 F4는 아니고 F'4예요. 이 F'X 이참수 그린 거예요. 괜찮죠?
그럼 F'에 4 넣어야 돼요. 여기다 4 넣어보세요. 이게 얼마냐? A인가 A? A. 이 값이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 R쓰니까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근데 마지막 등호 여부. 여기서 등호 체크해야 돼. 여기서. 아까 체크한 게 잘못된 거. 여기서 체크해. 그럼 봐봐. 이거였으면 좋겠어. 그럼 뚫려있는 구멍이, 뚫려있는 구멍이 요 X축에 닿아도 돼야 안 돼? X축에 닿아도, 어차피 이 구멍은 인정도 안 하는 구멍이니까, 비어있으니까 X축 아래야라고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돼, 안 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얘가 답인 거지. A가, 저기 들어가는 값 중에서 A가 뭐면? 0 이하면, 0 이하의 값을 넣으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겠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막상 도함수를 구하고 나서 보면 알겠지만 다 우리 고동사 상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시 반복된다고. 상하에서 배웠던 1학년 내용들이. 그쵸? 연결성이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극대국소 얘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좀 쉬었다가.